자, 4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 4번.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 그래서 교차로 진행하겠는데요. 노광래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동구 의원님 답변하시고 부단님 반대로 이렇게 하시고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노광래 의원님부터 이덕구 후보님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그 브랜드 문제가 나왔는데 설해야 전에는 뭐 미작, 미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미작, 미고 나는 쌀이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뭐 김, 뭐 수산물 이런 거였더라고요. 어메니티가 대표적인데 중앙일보가 그 기고한 글에 보면 영어를 써서 지자체가 그 표방하는 슬로건이 있는데 대전의 이츠대전, 뭐 하이서울, 소천의 그 어메니티 가장 어렵고 알아보기 힘든 게 어메니티랍니다. 그거를 12년 해왔고요. 엄청난 홍보비도 들었습니다. 지금 설해야 저는 설해야 차에다 쓰고 다니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런 형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물론 바뀐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덕구 후보께서 아까 바꿀 건 뭐 바뀌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어메니티 또 기왕에 활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은요 BICR을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도시 이미지를 자꾸 나눠서 홍보를 하면 홍보비도 많이 들 뿐더러 집중력이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해야하고 미장미고 하나는 수산물 쪽이고 하나는 이제 농산물 쪽인데요. 이 부분을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설해야라고 하는 브랜드가 과연 그러냐? 좀 난해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하면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대안을 만들 때 거의 한 30가지를 놓고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저조차도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그런 대안을 찾은 겁니다. 어메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영어 단어예요. 이것을 지금 10몇 년간 써왔습니다. 당연히 군수가 바뀌면 새로운 슬로건을 내놔야 됩니다. 이 슬로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CI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설해야라고 하는 어느 정도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이 브랜드를 없앨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손실을 따져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다시 각인을 시키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쉽게 이걸 버린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가능하다면 설해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강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덕구 후보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공약 부분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여 개의 공약을 발표를 하셨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문이나 이런 쪽이 발표가 됐어요. 지금 현재 선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확정된 사업이나 국가에서 결정된 사업들이 반이 넘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했거나 어떤 것은 중복된 것도 있어요. 공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결정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걸 빨리 하겠다 아니면 방법을 달리하겠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지도 68호선 확포장 이렇게 공약이 있거든요. 이 구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약이 일부가 중복됐다거나 내용이 확정돼서 나도 필요해서 넣은 부분이 있고 어제 이 후보께서 어떤 자리에서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60개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내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업 유치 계속 12년 했다. 공약을 걸었다 이거지. 또 정책을 추진했다 이거지. 그런데 오늘 서천군의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걸기도 하고 내세우기도 하고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질문을 계속 드릴 때 그거를 전에 거 필요하다는 보충 질의 이걸 쓰셔도 됩니다. 이번에 노광래 후보님이 질의하실 차례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업무 중에 하나가 학교 급식에 관한 문제인데 그를 안희정 도지사가 삼농정책으로 강력히 밀면서 학교 급식에 농협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 사업이 표류하는 단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나소열 군수와 기획실 그 의지가 있어서 막대한 지금 25억인가 뭐 35억인가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도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군수가 이미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또 군의 의지도 굉장히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 사업단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어서 알고 계시면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 드립니다. 예, 최근에 결정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잠시 들었는데 이 학교 급식의 문제가 뭐냐면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매우 다양하고 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아주 안정적이지 못해요. 특성상 계절별로 집중되거나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수집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로 충남도를 4개 권역 정도 나눠서 농산물이 집합이 되고 거기서 학교 급식 식자재로 납품이 되는 이것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마 군 단위 농협이나 뭐 이런 그 단체를 통해서 급식 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으로 아마 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문제가 뭐냐면 로컬푸드나 이런 그 영세한 우리의 자생력이 막 붙어나려고 하는 이런 쪽에 해악을 끼친다는 거지요.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해썹 시설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아주 안정적인 식자재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세한 부분들은 여기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로컬푸드 사업단이나 이런 쪽에 해악이 없는 방향 참여를 전제로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질의해주세요. 네. 아까 답변을 안 하셔서요. 네. 국지도 68호선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이 구체적 노선이나 내세운 이유나 뭐 아니면 사업 기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지도를 제가 거론하고 내거는 거는 실제는 그 번호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비인, 서면 이 도로 지금 2차선인데 더군다나 저수지까지 있어서 아주 고개 운전을 하는 구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지도로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물론 관리는 뭐 지방에서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 수요라든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빙판도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공약으로 냈습니다. 네,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래 네, 질의해주세요. 질의해주세요. 예, 저희 하겠습니다. 예, 뭐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같이 계신데
나수열 군수께서 지난 16일 사임한 걸로 퇴임은 15일자인지 16일자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오늘 판교장에를 갔더니 전 첫선군수 나소열 씨와 전 기획실장 이덕구 씨, 그 외에 다른 분 같이 시장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3선 12년 정말 군민들이 지지해서 대한민국에 결코 쉽지 않은 3선을 나소열 군수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를 맞아서 선거운동을 구실로 한 달 보름여 일찍 퇴임을 해서 본인하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런 같이 다닌 느낌은 어떠신지?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국지도 68호선은 화양에서 양화대교까지 가는 선입니다. 이쪽 말씀을 하셔서 예, 제가 좀 이설명이 아니 화양. 예, 화양에서 그래서 좀 황당하고요. 먼저 나군수께서 일찍 사임을 하고 저 같이 뭐 인사를 다녔습니다. 정치인이고요. 왜 사임을 했냐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균형발전 뭡니까? 낙후된 지역이 더 속도있게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방분권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제의를 받아서 그걸 수락을 했어요. 해서 이제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임을 했습니다. 물론 정당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인사를 다녔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발언 별로 없었고요. 그동안 12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미흡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심정에 대해서 제가 제 심정이랑 같이 다니고 같이 인사를 다녔는데 뭐 전직 군수 제가 모셨던 분이고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바로 이동 부분이 또 질문해 주시죠. 네. 질문해 주세요.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토론회입니다. 가능하면 제시된 정책을 가지고 실현성을 따지거나 어떤 생각으로 이 정책이 표현이 됐는지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변별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내는 이런 그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공약에 대한 검증 과정은 참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2분 가지고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처음 경험이거든요. 이 시간 때문에 강박관념이 생겨서 답변을 잘 못하겠어요. 좀 시간이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염토지 정화대책 공약에 들어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현장에 가보니까 송림동 일부는 보상이 돼 있고 또 토양 오염이 몇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질병 관련 또는 주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영향이 됐고 오염 농산물도 거기에 유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그래도 1,000억대 예산을 종합적으로 투입을 해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화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만 정화사업 후에 우리 지역에 정말 선순환 경제로 맞출 수 있는 생태원과 해양생물 자원관과 그리고 생태산단 이쪽에 유효하게 써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네. 바로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바로 질문. 제가 질문해요? 예. 네. 잠깐만요. 저 답변이 부족하시다 그러면 네. 본인들이 질의 시간을 그냥 쓰세요.
어차피 뭐 2분씩 그냥 자유롭게 드리는 거니까요. 1분씩. 나중에 뭐 보충답변 한번 기회 준다고 했잖아요. 네, 뭐 필요하다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천 화력이 이게 뭐 우리 지역적으로 다 공통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서천 화력이 그 40만 킬로와트에서 100만 킬로와트로 그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업무에 협약도 하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이 지금까지 어려운 뭐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협업도 하고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실제 서면에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는 관련이 없었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것을 또 우리 같이 논의하는 것만해서 견해를 해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적시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도로 확장 문제도 서천화력 신축 공사가 진입되기 전에 가시적인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또 그 주변 마량리를 들어가는 입구에 내도로 쪽을 뭐 상당 부분을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정면허와 관련된 그 면적, 개소수 이런 것도 이 신중설 이전에 어떤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 마지막 협약은 제가 기획실장으로 퇴직한 후에 결정이 돼서요. 구체적 협약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떤 오간 얘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됐을 뿐이지 협약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분진 피해를 가지고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느낀 건데 온대수 문제라든지 지금 한정면허 문제라든지 돌핀에 대한 어떤 뭐 항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민들에 대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 피해를 그냥 놓고 발전소를 짓고 나중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또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가면 여기서부터 아주 골치 아픈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법적 문제는 우리 주민이 굉장한 약자가 됩니다. 서천화력을 당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선보상 후 사업이 실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보상을 하다 보면 완전 보상하기가 어렵겠죠. 개인적 생각으로는 한 80, 90% 정도의 선보상을 하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근거를 토대로 나머지 부분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도로 부분인데 비인에서 서면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서천화력이 들어올 때 처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군하고 협약이 도로 개선하겠다라고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발언이 이제 1분 기회 나오셨고 2분 나오셨습니다. 질문. 예. 네. 이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생태 산업단지 84만 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상 거의 끝났어요. 나머지 부분은 아마 수용할 것 같습니다. 법적 수용. 그 다음에 생태로 자원관이 만들어져서 지역 소득화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문을 열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광래 후보께서 기업 유치를 한다면 당연히 국가산업단지에 유치를 한다고 하는 말씀일 것이고 관광객을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체험마을이나 상인이나 아니면 음식 숙박업소에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렇다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영역에 대해서 그 위에 이와 같은 새로운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후배인 저희들이 노력한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정할 부분 인정해야지 또 산단 포기하고 대안사업 받아서 지금 가는 과정이 노방래가 인정하고 안 하고 잘 됐다 못했다 이게 별 전혀 할 의미가 없고 군민이 이미 평가하고 그리고 바램을 이렇게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유치 제가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인맥도 있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 하나고요. 음식 숙박업 정말 1000만 명 숫자로 얘기하는 순장대 해수욕장이 뭐 50만 명 그 허수거든요. 그런 숫자가 아니고 정말 오면 이틀 사흘 자고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숙박형 내지는 머무르는 체험형 이런 쪽으로 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토론 끝났는데요.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면 1분씩 기회 드리겠습니다.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이덕우 의원님부터. 예. 저는 구체적 실천성에 대해서 오늘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천형, 숙박형, 체험형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은 어떻게 해서 숙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과정은 생략이 돼 있어요. 저 생각은 적어도 야간 이벤트를 통해서 숙박을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해야 정책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 많은 관광객, 양질의 관광객을 불러들여 지역 소득화 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숙박 음식업 활성화 시키겠다, 시장 소비자 많이 불러들이겠다, 어떻게 불러들이고 어떻게 소득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구체성이 있어야 이 문제는 풀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에 제시된 우리 이 후보의 공약 내지 생각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받아들일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6월 4일 선거에 제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일할 기회가 갖게 되면 그런 좋은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7개 분야 중에서 4개 분야 끝납니다. 이제 시간이 1시간 반이나 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론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최대한 요약해 주시기 바라고요.